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무척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취재진을 포함해서요, 천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거처럼요, 저걸 뭐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정치인 한동훈이 아직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 40여 분에 걸친 열변을 토한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던 전직 삼선 의원 김영우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제 출마 선언을 보고 나서요, 나 이제 한동훈에게 줄 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글이 김영우 전 의원의 페북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출마 선언,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마지막 문지기. 여기에 한동훈 출마 선언의 이 키워드가 바로 이거다. 김영우 의원이 뽑은 키워드 딱 하나는 마지막 문지기. 저게 언제 썼죠? 이제 시대 교체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 교체를 얘기하면 내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서 열어 제껴서 그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죠? 구시대의 문을 닫는 그 문지기가 되겠다. 구시대의 문을 닫는 문지기가 되겠다 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을 김영우 전 의원이 평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김영우 전 의원은요, 18대, 19대, 20대 경기 포천, 연천 그쪽에서 내리 삼선을 했고요. 또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YTN 기자 출신의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화한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 우연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걸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청년 세대 미래에 대한 꿈과 변화와 혁신을 입에 달고 산다. 추상적인 용어로 자신의 어설픈 지식을 감추고 목소리만 높일 때도 많다. 그런데 한동훈은 다르다. 나는 그가 AI 전문가, 경제 전문가 등과 심층 인터뷰한 동영상을 아주 많이 봤다. 자세히 들었다. 최근에 그 가상화폐 전문가인 오태민 교수하고도 그 신사임당 하는 그 채널에서 토크를 했죠. 그다음에 AI에 대한 토크도 하고요. 그의 말이 빨라서 0.8 저속으로 다시 들어본 적도 있다. 아무래도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전문 용어가 막 나오니까 쫑긋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뻔한 유튜버들의 동영상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와 외교 안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다. 한동훈의 지식은 혼자 책 몇 권 읽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구겨 넣거나 아니면 요약된 보고서를 통해 습득한 일회용 지식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대담 중이라도 그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반도체, AI, 일자리, 자원, 전력, 외교, 경제와 안보 블록, 핵 문제와 핵무기까지 많은 문제를 우리 일상의 문제, 미래의 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로 통섭적으로 꿰뚫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매우 그 전문적인 분야의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 일상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를
다시 풀어내는 이런 것도 굉장히 한동훈 토크를 보면서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평생 이렇게 준비된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다. 정치 지도자는 세상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해도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 말도 요즘 세상에는 통하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요.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요. 체력,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체력은 좋은데 조금 이 지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머리는 빌리면 된다. 그때 이제 YS 측에 누군가가 그런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이 체력은 빌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 리더 본인이 어느 정도 이런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어야지 누구 참모의 머리를 빌리는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대통령이 나서서 반도체 전쟁, AI 기술 전쟁, 관세 무역 전쟁 등을 설명하고 진두지휘하는 시대다. 요즘 보면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도 이게 사실상 이 뭐 관세 문제, 뭐 AI 이 그 패권 문제 이게 그 경제 전쟁이다. 그래서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 워룸을 만들겠다. 워룸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전쟁 발발 시에 그거를 모든 상황과 정보를 압축시켜 놓고 거기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 거기가 워룸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대통령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안주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뻔한 수준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 나라는 그만큼 뒤처질 게 뻔하다. 그렇죠. 한동훈은 출마 선에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참 희생적 리더십입니다. 임기 3년만 하고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그래서 6공화국의 문을 확실하게 닫아버리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이런 한동훈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 나는 그에게 줄 섰다. 나는 그에게 줄 섰다. 저런 희생적 리더십이 마음에 들어 나는 그에게 줄 섰다. 지금까지 한 세대 30년이죠. 보통 원 제너레이션 하면 30년인데 한 세대 이상 정치권에서 이것저것 다 해본 기성 586 정치인들은 이젠 재발 시대의 주인공임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김영우 전 의원의 저거를 보면서 저도 구구절절히 공감하고 그리고 참 김영우 전 의원 저하고 의정상을 같이 했지만 그때부터 참 소통도 잘 되고 생각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왔지만 참 그래도 너무 기쁘고 참 그랬습니다. 그 어제 제가 저녁에요 YTN 라디오 그 2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신율의 정면 승부 거기 나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은 한마디로 정치 서태지다. 90년대에 서태지가 저 보니까 1972년생이더라고요. 한동훈은 1973년생이고 이제 70년대 세대인데 그때 난 알아요 하고 하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들고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계의 시대 교체를 이룬 사람이 서태지죠. 그래서 어제 서태지처럼 시대 교체를 하겠다.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기사 타이틀을 뽑았는데 제가 어제 인터뷰하면서 한 거를 좀 YTN에서는 정치 서태지 한동훈 뭐 이제 1차 경선 4강에는 당연히 들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특히나 기성 정치권의 시각에서 보면 특히나 국민의힘 영남 중진 의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까지 못 보던 종이다. 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인 하면요.
그 아무래도 영남이 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약간의 이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계 질서 같은 거를 굉장히 좀 따지는 중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영남이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보다는 위계 질서, 장유 유서 뭐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약간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게 영남 중진 의원들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마치 서태지가 처음에 난 알아요 하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갖고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서태지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했어요. 저게 무슨 음악이냐? 지금 뭐 장난하냐? 뭐 듣보잡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서태지가 문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도 물이 100도씨에도 끓듯이 그 시대 교체도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순식간에 뭐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란 이 인물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한마디로 신상이다. 신상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교체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밑에 좀 내려주시면 거기도 이제 몇 가지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월 3일 대선은요. 미래 대 과거의 구도로 가야지 우리가 승산이 있다. 미래는 누구냐? 국민의힘이 미래가 돼야 되고요. 이재명이 누구예요? 과거예요, 과거. 어제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꼼꼼히 잘 읽어보면 사실상 또 한 명 탄핵당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30번에 걸친 줄탄핵, 입법 폭고, 예산 폭고 이런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아주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 새시대 여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입니다. 말로는 뭐 자기도 개헌에 찬성한다지만 지금 뭐 내란 종식? 아니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갖고 오늘 이제 짐을 다 뺐고요.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서초동으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런데 무슨 내란 종식?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과거를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라면 AI 혁명이라든가 새로운 그 어제도 경제 나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트럼프 시대의 경제 통상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국제 기구로서 경제 나토 이런 것도 창설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니까 미래로 가려는 한동훈과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이재명 이 구도로 이 조기 대선을 치러야지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미래 컨셉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겠느냐? 한동훈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보니까요. 김영우 의원이 오늘 또 하나 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더 이상 상식과 싸우지 말자. 계엄정당 계몽령 간판을 내걸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한동훈만이 명분이 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계엄 선거다.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가 내린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 이재명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상당수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어 국민의힘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갖게 된 것 아닌가. 그럼 이 상태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그 발판이라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한동훈이다. 12월 3일 밤 계엄정당이라는 역사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국민의힘을 누가 겨우 살려놨는가? 이재명이 국회 숲속에 숨어있던 시간 한동훈은 목숨을 걸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그래서 요새요. 제가 어제 YTN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목숨 걸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한동훈. 그래서 줄여서 목동훈. 숲에 숨어 있었던
이재명 줄여서 숲재명.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은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히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목동은 대 숲재명. 누가 그날 밤에 제대로 행동했는가? 이거 하나로 끝나버려요. 니들은 이번 조기 대선이 내란 정식 그 제일 중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12월 3일 계엄의 날 그날 밤에 넌 어디서 뭐 했냐? 숲에 숨어 있었잖아. 나는 목숨 걸고 들어갔잖아. 목동은 대 숲재명 이래버리면 끝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좀 재밌는 건데 이런 이제 한동훈의 어떤 가능성, 상품 가치를 알았는지요. 윤 대통령 전속 사진사였던 김용휘 씨가 있습니다. 저는 어퍼컷 사진부터 시작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저 광화문 이마빌딩의 캠프 시절부터 저도 그때 우리 김용휘 사진사를 여러 차례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용산까지 따라 들어가서 전속 사진사였는데 그 김용휘 사진사가 누구에게 다시 줄을 섰는가? 한동훈에게 줄을 섰다. 한동훈에게 줄을 섰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이 한동훈 대표와 동행하면서 현장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김용휘 씨.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윤한 갈등 이런 걸 넘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누구인가? 미래, 내 과거 이 컨셉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한동훈 대표는요. 울산과 부산, 부울경으로 출동합니다. 오늘 일정표 한번 볼까요? 오늘 오전 11시에요. 명화공업 방문하고요. 1시 30분 울산대교 전망대, 2시에는 HD현대중공업하고 협력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4시 30분에는 세울 원자력 본부 방문. 이제 울산 하면 뭐예요? 우리 그 근대화를 이룬 그 산업화의 그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아마 그 지역 GDP, GRDP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국 1위예요. 1위. 그래서 아마 저기 가서는요. 이 원자력 뭐 이런 것들 또 조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와의 어떤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해서 한국의 조선 쪽에 우리가 많이 저기를 발주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얼마 전에 토크 콘서트 하면서 북콘서트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카드가 있다. 이제 트럼프가요.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 할 때 당신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면박을 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 후에 한동훈이 북콘서트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뭐? 가장 첫 번째가 조선이다 했는데 그 얘기를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과의 얘기에서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그 AI 혁명 시대에는 안정적인 대량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원자력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는요, 부산으로 이동해서 해피워크, 광안리 바닷가도 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해운대. 좀 저도 이 시간만 됐으면 같이 갔으면 참 오랜만에 바닷바람도 쐬고 좋았을 텐데 그런데 자, 우리 울산, 부산에 사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되시면요. 오늘 또 불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나일에는 아마 그 바닷가에서 할 것 같은데 또 저런 것도 있네요. 함께 광안리 디비자 온나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는 뭐 어떤 격식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해피워크 자연스럽게 가서 거기 뭐 시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울경에 계신 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한동훈 대표와 가서 현장에서 셀카도 찍고 악수도 하시고 그러면 아주 멋진 불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